안녕하십니까, 미세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전 문학 이제 저번에 고전 우문을 했었거든요. 오늘은 고전 서문까지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또 시대 구분 한번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시대까지 이 상고 시대에서부터 여기 이제 고전 잠깐만 이게 좀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보개혁까지를 우리가 고전문학이라고 했었고요. 자, 상고시대, 중세, 근대 나누죠. 자, 우리가 상고시대는 통일신라까지고, 이제 10세기 고려 때부터 조선 전기, 임진왜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중세 전기, 이게 중세 후기, 여기가 이제 근대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상고시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별로 이전에 없었던 특이한 장르가 나타났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고시대 때 기억할 만한 거는 뭐냐면 이때는 주로 설화가 나타났습니다. 설화. 많이 배우셨듯이 설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화, 전설, 민담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니까 이제 신성성 간단하게, 전설은 반드시 증거물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물. 그렇기 때문에 진실성이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겠고요. 민담은 또 구체적인 연대나 지명이 없습니다. 민담은. 그래서 요 민담은 흥미성.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신화를 공부하게 될 건데, 뭐 단군 신화라든지 주몽 신화를 하게 되고요.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박혁거사 시라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설에서 조신설화라고 있어요. 조신설화. 근데 요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또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운문에서 통일신라 시대 때는 지배층들이 향찰이라는 문자를 이렇게 썼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통일신라 때 특이할 만한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전해지는 구전문학이지만, 설총이라는 사람이 화환계를 지었는데, 이 작품이 이제 시험에 좀 자주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구전문학도 한문으로 기록되어 전하는 걸 우리가 다시 재번역해서 보는 거고, 설총의 화환계는 한문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또 한글로 번역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중세 전기에 이제 고려시대 때 오게 되면, 우리 이제 고려시대 때 운문에서 고려가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문에서도 가전이라는 이제 장르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전. 이제 이 가전은 이 전이죠, 전. 이 가짜 전기문이라는 뜻입니다. 가짜 전기문. 예. 전기문은 다 아시잖아요. 한 사람 일생을 기록한 것. 근데 여기서 가전이라는 거는 사물을 어인화해 가지고, 예, 그 인물의 일대기를 기록한 문학입니다. 그래서 약간 개세증인의 목적이죠. 개세증인. 세상을 계도하고 인간을 증오한다. 예, 대표적인 작품이 국순전, 공방전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수는 누룩국자거든요. 술이 주인공이에요. 술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술의 폐해를 다룬 작품이고요. 공방은 돈이거든요. 돈.
돈을 어인화해서 돈의 폐해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고려시대 때 작품이긴 하지만 이 술과 이 돈을 통한 어떤 인간의 어떤 모습, 타락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능에서 자주 이렇게 내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전은 조선전기 와서야 소설이라는 장르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설화와 여기 나타나는 소설의 다리 역할을 하는 허구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어진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가 있고요. 허구문학이죠. 그렇지만 구성이 좀 특이합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그 집안의 가게, 그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가게, 집안, 그 다음에 주인공 일대기,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특이할 만한 점이 사평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사평. 작가가 이게 그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평을 보면 어떤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겠죠. 그 인물에 대해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인물은 어떻게든 살았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전기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최초의 한문 소설이 일단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금오신화죠. 금오신화. 예. 금오신화의 작품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김시습의 대표적인 작품이 이생규장전, 그다음에 문복사적보기, 적보기 나오고, 그다음에 남념부주지, 그다음에 치유부벽전기. 사실 시험에는 이 작품과 이 작품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요. 이 남녀부주지 이제 고3 이제 수능 특강 이런데 좀 수능 특강 같은 곳에 좀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작가의 어떤 가치관, 철학적인 내용이 담긴 거라서. 근데 이 이상규장전하고 보서적보기는 죽은 사람과의 영원한 사랑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요. 여기에 또 작품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은 남녀부주지, 용궁부연록이라고 또 있습니다. 용궁부연록. 영궁에 가서 뭐 이야기 나누는 그런 내용인데, 이 두 부분은 어떤 작가의 사상인 학문적인 태도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 작품은 이제 1학년 때 교과서에 좀 많이 나오고, 이건 고3 때 좀 많이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한문 소설요. 그리고 이제 최초의 한글 소설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혁인의 한글동죠. 이런 고전 소설이 뒤에 굉장히 많이 지어집니다.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대표적으로 임진왜란의 전쟁에 져서 너무 억울하다, 이거를 소설로 써서 극복하자, 그런 작품도 있고요. 병자호란에 져서 너무 억울하다, 병자호란의 수치를 씻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박시전이죠. 박씨가 나타나서 다 때리 부수잖아요. 그 뭐 유충열전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청나라의 적대적이죠. 이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생활의 임진록. 이 주인공들이 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의 어쩔 수 없이 힘이 부족해서 적기 때문에 이 허구의 작품 속에서의 주인공들이 능력이 뛰어나야 통쾌하게 이제 적군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읽는 자들에게 이 통렬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어떤 작품들을 보면
궁중생활, 궁녀들의 생활을 담은 뭐 운영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장선감이로 시험이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은 물론 나중에 제가 고전문학을 푸는 법을 가르쳐 드리긴 하겠는데 요즘은 이런 고등학교에 잘 나오는 소설들을 묶어놓은 그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미리 읽어보시면 스토리를 알고 접근하시면 훨씬 이제 고전 산문이 좀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는 아니고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정도만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셀 오였습니다.